순수한 친구들한테 읽히기에는 과연 이래도 될까? 권장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책이거든요. 저는 어지간한 어학원에서는 거의 한 번씩은 다 쓰는 커리큘럼에 거의 있는 책이다.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호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 학생들이 보면 좋을 영상인데요. 외대부고의 권장도서 그리고 내신에 나왔던 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스트를 좀 보니까 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네. 이 정도는 읽고 잘 이해한 다음에 외대 부고에 도전해봐라. 요 책 리스트 다 보신 다음에 아이가 대부분 이해하고 약간 깊이 있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외대 부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나이트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시점에서 그 홀로코스트에서 벌어졌던 일을 직접 경험한 아이가 이제 어른이 돼서 글을 쓴 것이죠. 제가 느끼는 게 요 한국의 아이들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정도 되면은 사실은 많은 수의 아이들이 뭐 홀로코스트가 뭔지 정도는 어서 들어봤을 거예요. 네네. 뭐 유대인 학살이 예전에 일어났었다. 네네. 그런데 그게 약간은 역사 책에만 있는 나랑은 약간은 동떨어진 사실이구나 하는 느낌이 상당히 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소설을 읽어보면은 직접 겪었던 사람이 이 아이의 입장에서 겪었을 때 그 사건이 어떻게 느껴졌나를 감정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의의가 있는 책이다. 사실은 우리가 뭐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실체를 바로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소설에도 있듯이 이 아이가 부모님이랑 같이 끌려다니잖아요. 이곳저곳으로. 그렇죠. 끌려다니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고 왜 가는 거지? 어떤 맥락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확히 인지를 못하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이런 거였구나. 우리 이제 거의 다 죽게 되는 거야? 네네. 그제서야 느끼고 이거를 선명하게 인지를 하게 되는데 아마 당시에 이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거를 접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이제 역사적인 지식으로 접할 때에는 그 나치 정당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졌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의가 큰 그런 책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의 장점은 언어가 쉽다. 네. 상당 부분 그 구어체 대화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입하기가 쉽고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작가의 시점이 어린 아이의 작가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좀 공감하기가 더 쉬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나이트라는 책은 외대부고 내신에서 그 교재로 사용했던 거고요. 이런 학교들은 교과서 뭐뿐만이 아니라 그 원서 같은 거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내신 시험에 활용이 되었던 원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난이도를 보면은 뭐 AR 지수로 굳이 따지면은 초등 고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AR 지수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Silent Spring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번역돼서 읽힌 책으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침묵의 봄 네. 이 정도로 번역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책일까요? 이 책은 내용이? 이게 나온 지가 꽤 된 책인데 60년대 출판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환경 보호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적었는데 이 책을 사람들이 많이 읽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놨던 책이에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그렇죠. 당시에 뭐 DDT가 특히 이제 초점이 되잖아요. 네. DDT는 뭐 이제 겉으로 표방하는 거는 그 유해한 병충만 죽인다. 네. 이런 식으로 뭐 표방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선택적으로 특정 종만 영향을 미쳐서 그것만 없앨 수는 없다. 환경이라는 것이 다 관련이 있고 뭐 먹이 사슬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받는 건데 독립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불편한 것만 도려내듯이 싹 고기만 도려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화학 그 살충제 같은 거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메시지를 상당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많이 피력한 책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이제 과학이라든가 이런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은 이제 언어 자체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를 쉽게 가져가고 사람들이 동감할 수 있도록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을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읽었을 때도 그런 면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글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뭐 원서고 내용 자체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쉽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게 썼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읽는 책이죠. 이 책이 좀 특이한 게 사실은 이제 넌픽션 북이잖아요. 네. 그런데 초반에 보면은 이 느낌이 넌픽션 북이 맞나? 네. 이게 약간은 픽션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초반에 특히. 네. 그게 약간은 작가가 이 읽는 사람이 요 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많이 고민하고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지 사실만 그냥 우리가 데이터로 그냥 요거 데이터 있으니까 이거 맞죠? 이렇게만 보여주면은 이게 효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요거를 많이 고려해서 쓴 책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내러티브를 썼다는 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읽기가 쉬우니까 이야기처럼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죠. 정확한 과학의 묘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읽고 우리가 창의적 생각, 비판적 생각 같은 거 하면 좋잖아요. 글쓰기 주제로 이런 거 하면 좋아요.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실 중에서 일부 부분을 과장해도 되냐, 그런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그 토론해보고 글쓰기 같은 거 하면은 좋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적합한 책이다. 예. 뭐 책들 중에 실은 상당수가 그런 게 있어요. 뭐 이게 통계 오류 같은 거 비슷하게 약간 특정 측면을 막 부각시키잖아요. 네.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기 위해서. 그게 과연 정당화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이 책은 외대부고 내신에 나왔던 원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난이도를 보면은 현지 영어권 현지 고등학생들이 뭐 읽을 만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그 Live by Nigel이라는 책인데요.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하신 터킨이라는 작가가 쓰신 책인데요. 이 예술을 하는 와중에 다른 삶의 요인들이 자꾸 개입을 하잖아요. 네. 이 예술을 추구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 주변 사건들에 의해서 계속 이게 집중이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과 예술, 추구하는 바의 조화, 이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책이고요. 그 텍스트의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렉사일 레벨로 치면은 한 800대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겁니다. 이게 AR 지수로 치면은 5점 후반대 6? 이 정도 비슷한 거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외대부고 내신에 나왔던 원서입니다. 다음 책은 Anne of Green Gables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머리 앤입니다. 이 책은 뭐 우리 뭐 만화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왈가닥 같은 친구가 성장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그린 책인데요. 장점은 책 자체의 난이도가 텍스트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성장 소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읽게 되는 아이들이 성장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뭐 공감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뭐 의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조금씩은 틀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전들 아이들을 위해 썼지만 아이들이 읽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Anne of Green Gables는 문체가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지금 영어랑은 좀 틀리니까 그래도 이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권장을 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의 난이도는 렉사일 한 90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외대부고의 그 내신에 나왔던 책입니다. 다음 책은 호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좀 이제 언어가 좀 쉽고 아이들이 주인공이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으면 이런 이야기구나 따라갈 수 있는데 그 내면에는 철학적인 요소라든가 생각을 할 게 많은 책들이 지금 이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홀스예요. 홀스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접근했을 때는 재밌는 책이었어, 이야기가 재밌어,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뭐 아이들이 막 고군분투하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복선들이 숨겨져 있고 이야기가 사실은 복잡해요. 이게 이제 프레임 구조라 그래가지고 이야기 속에 이야기들이 막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막 쫓아다니다 보면 아이들의 이 논리력이나 사고력이 이제 증대될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뭐 리스트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BBC에서 영국의 방송국이죠. 20세기 최고의 책 중에 하나로 이제 100개의 책 중에 하나를 뽑아놨죠. 저는 굉장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뭐 영어로서 접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 호우즈라는 책은 대치동에 있는 어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어지간한 어학원에서는 거의 한 번씩은 다 쓰는 커리큘럼에 거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책의 난이도를 말씀드리면은 렉사이 지수로 치면은 한 60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텍스트의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평이해요. 하지만 메시지는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깊이가 있다. 해서 저는 뭐 아이들 초등 고학년, 중학교 아이들이 읽기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호스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책은 다 이제 외대부고 선생님이 추천하셨던 책입니다. 내신 기출 그런 건 아니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더 기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제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유학을 가서 영어를 좀 잘 하려고 시도를 할 때 처음에 읽었던 책이에요. 내용은 좀 깊이가 있지만 영어 자체는 좀 쉬운 편이라서 그때 이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았던 책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세상이 약간은 뭐 통제된 세상이잖아요. 네네. 우리처럼 그냥 다 약간 자유롭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어떤 말 같은 거 할 때도 말 똑바로 해, 정확하게. 그렇게 느낌으로 말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권장하는 사회고, 인간이 갖게 되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감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안 갖게끔 통제하는 그런 사회예요. 아이들한테 읽게 해봐도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작가분이 굉장히 글을 잘 쓴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깊이 있는 생각인데 그 깊이 있는 것 자체를 뭐 이렇게 약간은 엄밀하게 기술하는 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그 개념을 느끼게끔 이렇게 만드는 걸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절묘하다. 그래서 렉사일 지수로 따지면 더 기버는 700대. 그래서 언어 자체는 좀 쉽지만 뭐 그 철학적인 부분을 좀 접근하려면 나이가 조금 든 다음에 읽어도 좋다. 그래서 성인이 읽으면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책, 이제 다음 리스트에 있는 책이 이제 애니멀 팜이잖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대치동의 학원들에서 또 추천하고 읽히는 그런 책이죠. 동호회 농장에서 이제 돼지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용이하다. 네. 예, 돼지들 사이에도 약간은 뭐 위계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도 약간 부정부패가 생겨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의 실제 삶, 특히 이제 그 러시아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거를 풍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지요. 렉사일로 이제 찾아보면은 1170 정도 나오는데 뭐 렉사일 지수라는 거는 뭐 이제 판단하는 그 단체라든가 이게 조금 달라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이제 가슴으로 와닿는 난이도는 1170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 느낌성으로 보면은 한 800대 뭐 이 정도, 700대, 800대 이 정도 느낌 나요. 그래서 뭐 특정 단어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스토리 자체는 쫓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서 비교적 쉬운 책이다. 렉사일 지수에 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 책은 라스트 렉처인데, 라스트 렉처는 간단한 내용은 어떤 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이제 닥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식으로 뭐 자기가 느낀 거라든가 이거를 수업을 하게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시절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글을 적었죠.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도 있고 뭐 꼬맹이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여기서는 많이 동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뭐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막 이제 대학 교수고 나이도 젊거든요. 예, 30대로 전 기억을 하는데 막 그런 상황에서 막 이제 다 죽게 되면 진짜 힘들겠다. 아이들도 그렇게 동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거는 꼭 우리 아끼는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싶다 하는 거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좀 좋은 게 희망차다. 네. 밝다. 난 죽게 될 거니까 막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 긍정적 목소리 낼 수 있다는 게 좋다. 아이들은 좀 너무 단편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냐. 자기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는 이제 아이들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인정은 해요. 이 사람 대단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막 이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고 배울만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들은. 네네. 렉사일 지수로 치면은 1000 정도인데요. 실제로 읽으면은 약간은 조금 더 평이하다. 아이들은 네. 좀 접근하기가 그거보다는 쉽게 접근하는 걸로 저는 봤어요. 네네. 그래서 메시지도 뭐 의미가 있고 진정성이 있는 책이라서 네. 좋다. 사람들이 흔히 권장 도서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중에 권장하지 않는 도서가 있다면 실은 이제 대치동 학원가에서 그 노인과 바다 요거 있잖아요. 이거를 초등학교 때 많이 읽혀요. 이 책이 참 논란은 아니지만 어려운 책이에요. 이야기는 쫓아갈 수 있고 들을 수는 있는데 이게 애들이 이해를 하냐? 애들이 그 책의 그 정서를 이제 몰입해서 읽을 수가 있냐? 이게 어렵다는 책이에요. 저는 이게 뭐 책 자체가 뭐 렉사일 지수나 이런 건 좀 쉽게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책이라는 게. 원양어선을 한 10년 탔다. 아니면은 전쟁터에서 총알 총알에 한번 스쳐 지나갔다 몇 번. 그러면은 이해가 좀 될 만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해밍웨이가 썼죠. 네. 해밍웨이 이 부분이 이제 단결한, 단조로운 이게 약간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딱딱한 문체, 화려하지 않은 문장, 화려한 문장은 다 이제 거의 버려야 된다. 이건 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잔잔하고 문제가 아주 뭐 그래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스토리 자체에서 이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인생의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이거를 받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 실제로 이거 지도해 보셨잖아요. 네. 보면은 이 글자 의미는 다 따라가더라고요. 네. 왜냐면 글자 텍스트의 난이도 자체는 네. 이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공감을 많이 일으키냐 일반적으로 네.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들한테는 쉽진 않을 것 같다. 약간 요거는 좀 이제 고생을 좀 해보던가. 고생. 키워드가 고생이에요. 예, 예. 고생을 안 한 사람은 이걸 좀 동감하기 어렵다. 그러네요. 예. 고생으로 귀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책은 어떤 책이죠? 다음 책은 1984 네. 이 책인데요. 그 조지 오웰이 쓰신 책인데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중에 약간 순수한 친구들이 읽으면은 약간은 좀 느낌이 역한 느낌? 순수한 친구들한테 읽히기에는 과연 이래도 될까? 권장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책이거든요. 저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난 후에 좀 읽으면 어떨까? 혹은 적어도 사춘기 정도는 돌입하고 나서 읽는 게 어떨까? 뭐 권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책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근데 저는 별로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색깔 자체가 명확하게 써 있다고 저는 봐요. 어느 정도 어떤 행동이 있고 어느 뭐가 있으면 이게 뭐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제시하지 않고요. 명확하게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나가는 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을 좀 이제 역으로 읽어볼 수 있을 여지가 별로 없어요.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그냥 추악하게만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저기 성적 묘사라든가 공격성, 뭐 폭력, 뭐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꼬맹이 아이들은 읽으면은 말씀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읽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도 읽으면서 이거 애들이 읽으면은 이게 좀 그럴 것 같은데 성인이면은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그 요소들 자체가 이 책을 넣어서 저희도 이제 커리큘럼에 제가 수업하는데 넣어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는 이 책은 넣지 않고 있습니다. 권장 도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정도 책을 못 읽으면 여기 진학해서 적응하기가 힘들까요? 꼭 이런 거를 꼭 똑같이 읽진 않아도 되는데 이런 책들을 읽고 쉽게 이해를 못하면은 진학하면 굉장히 고생하죠. 요게 이제 기출에 나왔던 책들이나 이건데 이거를 읽고 웬만큼 이해를 못하면 가서 헤맬 거예요. 책 전체를 막 던져주고 그거를 수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막 칠판에 적어가지고 이 내용은 이거야. 이 책 전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던져주고 읽고 네가 스스로 이해를 하란 얘기예요.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학교를 가면 성적이 안 나오죠. 굉장히 고생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그 외대부고를 가는 아이들은 여기 있는 리스트의 책들은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쉽게 읽는다는 건 뭐냐면 책의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약간 이런 의미를 가졌어. 자기의 생각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이해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외대부고에 진학을 해가지고 적응을 그래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레벨의 마지노선이 있다면 그 호스 책 있잖아요. 그거를 사전 안 쓰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서 내용 파악하고 나는 재미 느낄 수 있다. 요 정도가 그 선이 되지 않을까. 요 정도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뭐 외대부고 같은 데를 가려고 하는데 호스 같은 책을 진짜 말 그대로 사전 안 찾아보고 이렇게 분석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읽고 감상하기가 힘들다. 이런 친구들이라면은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진학해서 좀 잘 적응하려면 지금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책 읽는 거 외에 훈련하면 좀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이 학교 특성이 그 비판적 사고, 토론적 사고 뭐 이런 거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책 읽고 그거 읽은 거에 대해서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다음소라도 주변 사람들이랑 책에 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글 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독서 그 후속 작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글 써보고 이런 걸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 학교에서 상당히 지향하는 바예요. 그 학교에 입학하면은 그 소크라틱 뭐 디베이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식의 토론 이거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토론이라는 게 그냥 읽고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가서도 뭐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 저희가 외대부고 준비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에서 실제로 읽었던 책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책 읽고 이야기하고 그거에 관해서 뭐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글쓰기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와서 공부해봐도 좋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원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대부고 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